저희는 2012년에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는 업체로 출발을 했어요. 물건을 열심히 팔고 있다가 2016년 정도부터 시장의 대세가 수입 화장품에서 K-뷰티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시스터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고요. 올 상반기에만 매출 100억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한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40주 연속 라쿠텐 K 메이크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터인의 제품 개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화장품 회사들보다 굉장히 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30대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안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셔가지고 제작 자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고객들의 재구매와 품질, 퀄리티의 승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 두 분 중에 한 명 정도가 재구매를 해주셔서 오랜 제작 기간과 품질을 끌어올린 부분이 이제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랜딩 후에 이탈은 얼마를 했고 어느 정도의 고객들이 구매 전환을 했구나, 계속 실험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저희 웹사이트에는 리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올라와요. 원래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신뢰성 있는 리뷰들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K-뷰티가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북미 시장에서 성과를 좀 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K 메이크업을 대표하는 자리에 시스터인이 쓰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브랜드 시스터인을 운영하고 있는 천정욱입니다. 시스터인은 2018년 브랜드 런칭 이후 사업 3년 차인 올해 전년 대비 300% 성장한 매출 3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한 것으로 매출의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스터인의 빠른 비즈니스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전략을 비롯해 뷰티 창업과 해외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팁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성 뷰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립밤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립밤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2,000원부터 15,000원 정도까지 천차만별인데 왜 아무도 다른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여성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전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뷰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정도 되었는데요.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던 한 2016년 당시에 K-뷰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직접 느끼면서 생존 전략으로 K-뷰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수입 기초 화장품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초 화장품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둘 만한 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메이크업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스터인 브랜드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국내 메이크업 대표 브랜드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전문가를 위한을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컨셉을 원하나 보다. 한 17에서 18살 때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해서 10년, 20년 동안 화장을 했는데 그래 10년을 넘게 썼으면 다들 메이크업의 달인인가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이는 실제 고객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 대한민국 여성의 80%는 메이크업에 서툰 곰손이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가 하면 예쁜데 내가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메이크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2018년 쉬운 메이크업을 컨셉으로 나온 게 시스터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티스트의 페르소나인 멋있는 모델,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한 터치, 이런 식으로 멋있고 시크한 척 하지 않는 메이크업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외에는 모든 브랜드들이 아티스트를 위한 메이크업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은 한 단어, 한 문장 정도로 명확해야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도 컨셉을 정할 때 쉽고 완벽한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완벽하다는 건 버리고 쉬운 메이크업이라는 핵심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브랜드 컨셉에 맞춰 색조 메이크업 제품이지만 어떤 제품을 쓱 발라도 어울리도록 무난한 색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시스터인의 주 사용자는 27세부터 45세까지 여성으로 30대 여성 고객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페르소나는 32살 직장인 여성을 타겟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 시작 이전부터 이미 타겟 고객층을 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스터인 제품을 만드는 크루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린 백화점 1층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자 했는데 높은 품질은 우리 제품을 알아봐줄 소비층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 타겟인 30대 고객의 특징은 이런저런 제품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고 제품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의견도 서슴없이 잘 드러내는 편입니다. 또 20대보다는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고가 명품만을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자니 눈높이는 이미 높아져 있는 거죠. 저희가 사업 초기 시스터인의 제품 품질은 백화점 1층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맞추자 목표를 세웠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타사 브랜드의 매트한 립 제품의 경우 바로 바르면 뻑뻑해서 립에 베이스를 하고 발라야 하지만 저희는 대충 발라도 매트한 느낌이 나는 게 차별점입니다. 이처럼 색조와 발림성을 조율하는 작업만 두세 달 진행할 정도로 저희는 제품 품질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재구매율도 6에서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터인 인기 제품은 누적 150만 개가 판매된 아이펜슬입니다. 2018년 하반기 판매를 시작해 18개월 만의 성과죠. 이 제품의 경우 메이크업을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브랜드 대표 상품입니다. 아이펜슬 3개만으로 눈화장이 끝나는 것을 보여준 광고 영상은 쓱쓱쓱 그어도 눈이 또렷하고 예뻐 보인다. 메이크업이 쉽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어렵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건데 시스터인 덕분에 눈화장을 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볼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는 고객 경험 CX팀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고객의 목소리를 통합해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특히 클레임인 경우 제품의 문제인지 사용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문제라면 교환, 환불 처리를 바로 해주지만 가령 안 번진다고 해서 샀는데 제품이 번진다고 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듣고 제대로 된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거나 안 번지게 하는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제품군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도 있는데요. 메이크업 제품이 지우려니 잘 안 지워진다. 밤에도 지우느라 힘들다. 의견을 듣고 잘 지워지는 제품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이후도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이런 제품들을 기초 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애프터 메이크업이라는 시스터앤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사업 시 제품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컨텐츠 전략이 중요한데요. 광고도 처음 5초가 중요한 것처럼 제품의 랜딩 페이지도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에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콘텐츠 제작 시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쇼핑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령 아이펜슬 컬러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델이 사용한 컬러는 무엇인지 묶어서 보여주고 쉽게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초보자가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을 담은 튜토리얼을 제공해서 콘텐츠를 통해 쓱쓱 바르고 쓱쓱 지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메이크업이 쉽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랜딩 페이지와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의 완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반드시 다시 검색을 해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 등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것과 블로그, SNS 등에서 검색 시 보여지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구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색 시 보여주는 콘텐츠까지 신경 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고 영상 실험을 일주일에 2개에서 5개 정도 하는 편이고, 랜딩 페이지 실험 역시 선후 관계를 바꿔보거나 컬러 배치를 바꿔보거나 고객 후기, 최신 제품 등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들을 변경하면서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스터에는 자사몰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지난해 중순부터는 헬스앤뷰티 스토어, 뷰티 전문 편집숍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장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합친 매출의 70%는 자사몰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외부 유통 채널들의 경우 각사에서 정한 테마나 이해상충 관계에 따라 매출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외부 채널보다는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의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자사몰 중심의 D2C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채널들의 가격 조건이 다르지 않다면 국내 소비자들도 자사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뷰티 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주력 제품이 아이 메이크업이다 보니 코로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매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 회사가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특히 자사몰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터인의 매출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일본, 인도네시아에 이어 최근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 K-뷰티가 강세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상해, 홍콩에 위치한 해외 법인과 자사몰을 중심으로 빠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사는 필요하지만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비즈니스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브랜드를 들고 현지 시장에 진입을 했고 저희를 중심으로 파트너 관계도 가져갔던 게 빠르게 해외 성과를 내는 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출 국가들 중에는 일본에서 반응이 가장 좋고 충성 고객도 많습니다. 일본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모션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 운영 관리하여 고객 문의가 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업 시 참고할 만한 팁을 드리면 일본 고객은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다 읽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읽을 거라는 가정하에 꼼꼼하게 텍스트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 고객들은 결제 수단에 관해 보수적이고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사몰 운영 시 현지 결제 수단 적용은 필수이고 라쿠텐 신용카드처럼 금융부터 쇼핑까지 통합된 신용카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 진출을 하신다면 자사몰과 함께 라쿠텐, 아마존, 큐텐 등의 판매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필수 관문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해외 박람회 참가인데요. 해외 박람회에 리소스를 들이기보다
국가별로 선호도가 높은 SNS 광고를 한번 해보는 것이 현지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뷰티 시장이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 한국만큼 뷰티 제품을 제작하는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뷰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품질과 연구 인력도 풍부해졌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며 제조원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항들을 모두 갖춘 국가는 없습니다. 패션 업종은 시장 주류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선발업체를 중심으로 트렌드 확산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뷰티는 특정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죠. 비건이 대세라고 해서 전체 뷰티 시장 트렌드가 비건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각자 브랜드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는데 패션보다는 뷰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뷰티 창업 시 팁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제품의 재미 요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재미와 시장 수요의 교집합의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가 어디 있는지 잘 포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미 요소는 제품의 스토리, 사용감이나 사용성, 색조 화장품의 경우 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 요소나 차별성을 찾고 그것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터인 역시 쉬운 메이크업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한 것이 150만 인기 제품을 만드는데 핵심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스터인은 회사가 주력하는 아이 메이크업 분야에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메이저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근 TV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 시장의 중심은 립 시장인데요. 코로나로 잠시 립 수요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오랫동안 착습되는 립 틴트 등 립 라인 신제품을 앞세워 메이크업 주요 시장인 립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의 경우 올해 북미 시장과 대만, 싱가포르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대만과 싱가포르 해외몰 등 모든 제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국가별 선호도가 높은 뷰티 광고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마케팅 실험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해 가면서 해외 매출 성과를 극대화할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 아이템 확장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매 아이템을 확장하신다는 건 기존에 팔고 계신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상태에서는 고객이 겹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가 유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보를 하신 상태로 가셔야지 생뚱맞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저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걸 팔자 이런 식으로 피벗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군과 카테고리가 겹치는데 약간 다른 상품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시면서 확장하면 고객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핑몰 모델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델을 찾을 때 그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다 보면 이분은 이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에는 보통 시딩이라고 하는데 그 모델들에게 우리 제품을 전달을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와 그 모델의 그 궁합이라고 하나요? 서로 이 제품을 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한번 해봤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광고가 동작하는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뭐 한 번 딱 찍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모델분들을 접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외 마케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해외 마케팅을 할 때 뭐 박람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에 누구 파트너를 만난다든가 뭐 에이전시를 통한다든가 하는 사실 다 진입 장벽이 높은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해외에다가 자사몰, 그러니까 D2C 형태로 자사몰을 열어놓고 광고는 페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추가적으로 뭐 트위터도 있을 수 있고 뭐 틱톡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과 이 광고가 해외 고객들에게 반응이 있는지부터 작은 예산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도 전 세계 어디든지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